제가 이번에 진행된 생태환경교육은 안성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빛깔있는 교육과정인데요. 이 빛깔있는 교육과정은 다문화, 기초, 통일, 생태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안성 관내에 있는 모든 각각의 학교가 한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서 1년 동안 교육과정 내에서 해당 주제를 녹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제 이후에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사업은 6번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미래교육 일환으로 스마트 인프라 사업으로 학교 내 무선망, 인터넷망이 다 설치되어 있고, 한 명의 모든 학생들이 태블릿을 다 지급받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실시되어서, 지금, 이후에 보여드릴 수업과 관련돼서 이제 연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생태 환경 교육으로 진행된 이거는 이제 교과 융합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하여서 동기유발 및 흥미를 높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사나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기사에 나오는 동물들을 따로 조사하여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여서 제작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보통 다큐는 저는 넷플릭스로 보여줬고요. 이거에 관련된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는 게 이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학생들과 바람직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같이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신과 가정에서 쓴 일회용품을 일주일 단위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사진 찍어오게 했었는데 제가 사전에 학생들한테 선생님 나만 볼 거다라고 미리 애들과 약속을 해서 학생들의 그런 체험 사진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거는 보고서 작성 활동지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둠 활동지인데요. 이 모둠 활동지에서는 이 작품을 통해 너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니?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뭘까?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한 이후에 너의 변화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변했니? 라를 한번 적어보게 했었고,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쌓여져 있는 바다 거북이, 그 다음에 쓰레기를 집으로 삼고 있는 표범, 그 다음에 얼음이 줄어들어서 서 있는 북극곰, 이런 거는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했고, 지금 북극곰 같은 경우는 밑에는 이제 얼음이 아니라 그냥 페트병 위에 서 있는 북극곰이라고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받았고, 학생들이 직접 일주일 단위를 사용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쓰레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작품 재료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각 교과에서 이제 융합 수업을 공개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전학공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고, 공개 수업 때 이제 단축 운영해서 한 학급만 남고 전체 교사들이 다 공개 수업에 참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각각의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연결해보고 마무리해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작품이고 이제 미술실에서 버려지는 따추리 종이를 사용한 거나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를 사용하고 지금 두 번째에 있는 펭귄 같은 경우에 밑에가 재작년도에 학생들이 작품 만들고 나서 미술실에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는 등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사전 질문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미디어가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사전 질문도 계셨고, 온라인 수업 시 재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앱을 활용한 수업에 관한 질문이 사전 질문에 있으셨는데 그에 관한 답변이 이게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이비스 페인트라는 매체를 작년 이제 코로나를 터지면서 선정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가정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재료를 거의 다 사주는데 이제 온라인이 됐을 때는 재료를 다 사서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지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표현 수업을 해보자 해서 선정이 된 거고,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라는 점, 그 다음에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뭐 그런 모든 기기가 호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거를 애들이랑 수업을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방법을 이미 습득했어서 바로 이제 2학년들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거의 이제 지금도 표현 수업에서 종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태블릿으로 그리는 그림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미래교육 일환으로 이제 무선 인터넷망이 다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다 태블릿이 다 지급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는 생태 환경과 관련된 포스터를 한번 제작해보자 해가지고 제작한 포스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냥 종이에서 그릴 때 어려운 학생들이 훨씬 더 잘 그리더라고요. 여러 자료가 인터넷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빠르게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작품의 퀄리티는 훨씬 더 높아지고 남자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의 이런 작품을 재활용품 원단을 사용한 티셔츠에 넣어서 학교에서 이제 10월에 지났는데 프리마켓에 이제 판매를 하고 판매금을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거나 환경단체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은 이제 도움을 받아본 적도 많고 다른 단체에서 기부를 받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애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다른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인데 자신이 직접 누군가에게 도움을 하고 기부를 한 경험이 없는 애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소소하지만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경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저 말고도 학교 전체가 그런 학생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캠페인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환경과 관련된 종이부차를 지역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환경 수업을 통해서 일부 학생들은 정말 온이 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인식이 변화한 학생들은 좀 많았지만 그래도 직접 삶에서 정말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고 학급에서도 재활용품을 버리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음료수도 다 씻어서 버리고 페트병도 라벨지를 다 뜯어서 버리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진 않는 학생들은 서로가 야 그거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거라고 배웠잖아, 야 이건 재활용이 안 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알고 있고 다른 애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또 이제 애들이 직접 삶에서 실천하는 이런 행동적 변화, 온의 상태로 된 환경을 생각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되었다라는 점이 저도 이번 수업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올해부터 온라인 가상 전시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전시 공간인데요.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된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도시 학생들보다는 문화적 경험을 접하고 전시회를 가거나 이러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상 전시 공간에 자신의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해봄으로써 꿈과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요즘 메타버스가 좀 핫한 개념인데 먼저 이런 것도 이제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정한 업체에 대한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메타버스를 전처 선정하여서 이 공간 안에서 얘네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 아바타를
뭐 꾸밀 수 있어요. 자신의 개성으로. 머리색이나 옷이나 피부색이나 뭐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제가 준비해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서 저희 아바타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학생 전시 작품을 이제 공간 안에서 전시가 되어 있고, 클릭하면 이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 수 있고, 감상평도 달 수 있고, 방명록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입니다. 저는 이 관리를 저와 이 업체가 이제 두 명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이 관리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뭐 자율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자율동아리 중 한 명이 회장이 선정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상 수업이라든지 전시 기획 수업 이런 거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티션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전시 공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공간만 이제 한 건데, 여러 공간을 이제 학교가 크다면 여러 공간을 해서 확장시켜서 전시 공간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사전에 좀 인성교육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하셔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사이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발표는 마치고 다음 수업이신 정연우 선생님께서 발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할 초지중학교 정연우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간단한 학교 소개와 전체적인 수업 소개, 차시별 수업 흐름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지중학교는 학생 수는 23학급 정도에 교원 수는 55명으로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온라인 수업 시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해서 등교 수업 이외에는 줌으로 미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눔하고자 하는 수업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고려한 아트 마케팅 광고 디자인입니다. 미술과 소통 단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나누다 보면 미술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인지를 잘 못하는 부분과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세대로서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 문제 인식 또한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디자인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생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서 생태 문제가 자기 삶과 관련 없는 오프가 아닌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온의 미래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 수업에서 의도한 도달점입니다. 수업을 통해 미래 사회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차별화된 기획력을 갖춘 창작자 역량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생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분야에서 예술 작품이 활용된 아트 마케팅의 다양한 사례와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위한 실천을 소비자들에게 유도하는 프레시백,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학생들도 창작자로서 광고를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으로 1학기 수행평가를 100% 반영하여서 논수령과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논수령 내용과 실기평가 내용을 같은 주제로 연결해서 하다 보니 12차시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차시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학예쌤이나 원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수업 과정을 보여드리면 먼저 우리 주변의 시각문화 단원에서 생활 속의 다양한 아트 마케팅 광고를 포스터 혹은 TV 광고 영상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광고 마케팅을 했을 때의 효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직접 아트 마케팅 사례를 찾아보고 광고에 활용된 작가와 작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작가가 속한 미술사조의 특징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해서 패들렛에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감상 수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논술형 평가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사례가 다르고 조사한 미술 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패들렛에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자료를 조사했는지 볼 수 있도록 그 장을 패들렛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평가가 실시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이제 논술형 평가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술 사조의 명칭이나 간단한 특징 같은 거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여러 번 찾아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이란 내용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직접 광고를 기획해 본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생태 문제를 고려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다회용 빨대나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활용 등 기존의 방법을 자신의 광고에 새롭게 넣거나 SNS 세대답게 SNS를 활용하는 다양한 이벤트, 환경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은 인증샷을 남겨서 하는 방법 등의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논술형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조사했던 아트 마케팅 사례를 발표대본 형태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자기가 해볼 광고에 대한 기획 의도나 그 광고 속에서 어떠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려했는지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 등을 논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자료가 조금 방대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기가 자필로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광고 기획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아트 마케팅 공모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참고 자료를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만약에 홍보 문구를 한다면 어떤 문구를 하고 싶은지 제품명, 가격, 판매처, 소비자 가격, 기획 의도 또한 환경적인 부분, 생태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서 광고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때 등교 수업보다 굉장히 온라인 수업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주로 패들렛을 활용해서 실기평가를 진행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기평가를 할 때 패들렛을 활용했을 때 저는 가장 왼쪽에 평가 기준을 항상 공지를 해놓고 아이들이 광고 기획서가 계속 잃어버린다거나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든 재출력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파일도 업로드를 해놓고 그리고 매시간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수업 시작할 때 활동지와 도화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수업 종료 전에 활동지와 도화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해서 45분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피드백 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기획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구상에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았었는데요. 참고할 만한 링크들을 공지사항에 올려놓고 혹은 집에서 실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림 자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대체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을 소개하고 그 방법을 알려줘서 참여를 독려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미리 캔버스를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했던 기획서 활동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논술형 평가부터 기획서까지 진행이 된 이후에 시각화하는 포스터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준히 잘해주는 친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정보도 잘 찾고 성실하게 매 시간 잘 업로드를 해주고
그리고 작품에서도 완성도까지 높은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보석 같은 아이로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이 만나는 아이들은 원석의 아이들이죠. 아이디어 시각화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요. 표현력이 미숙하기도 하고 자기는 글씨를 너무 못 쓴다면서 악필이라서 선생님이 예쁘게 안 했다고 점수를 깎을 것 같다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애초에 미제출하거나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전 질문에 원격 수시 실기에 약한 학생들에게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앞에서 잘한 친구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백지를 계속 제출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삭 줍는 여인들과 콜라보를 하겠다, 떨어져도 먹는다라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게 제가 봤던 그 작품의 여인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을 이제 끌어내는 게 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주로 꼭 그림으로 잘 그려서 표현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 쌤이 애초에 너희한테 창의적인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아이들은 그냥 손으로 채색하거나 이런 방법만 생각을 하는 상태여서 프린트를 해서 붙여도 좋고 미리 캔버스에서 문자를 디자인해서 조금 더 멋있게 배치를 해도 좋고 라는 식으로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조금 격려와 칭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완성작품 보여드리면, 아이들은 대부분 요즘에 이제 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 것과 마스크, 이런 소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대부분의 중요한 그 생태 문제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때, SNS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지구를 살리는 그 자신의 실천적인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어떤 증정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다회용 빨대를 증정한다거나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텀블러로 구매했을 때 할인하는 방법 아니면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홍보를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아이들이 정말 자기 삶이랑 관련이 없었던 오프의 마음에서 온이 되었을까라고 봤는데 저는 제가 성찰해봤을 때 100%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친구들한테는 아트 마케팅이라는 분야와 이런 분야가 있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적용된 게 많았네라고 느끼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디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하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그 과정을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하면서 내가 나중에 이쪽으로 해봐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생태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제 지구의 상황을 알게 되고 환경과 관련된 광고를 만드는 게 새로웠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생태에 대한 고민까지는 끌어내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프로젝트를 마친 이후에는 교사인 제가 먼저 생태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한 이후에 조금 더 깊게 수업을 설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